생태계에서, 자연계에서의 진화는 진화의 결과로 나타난 건 정말로 이 지구상을 지배하고 더 개체수도 늘어나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진화적 선택의 결과 중에는 멸종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더리움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정말로 부분적으로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요소들을 개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생태계가 더 커지는 효과로 귀결될지 아니면 멸종으로 귀결되는 진화일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알고박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블록체인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블록체인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고 현재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강의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블록체인의 진화와 확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의 진화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의 진화를 기술적 진화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대 블록체인, 2세대 블록체인, 우리는 2세대가 아니고 3세대야,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진화의 단위로 보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블록체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 구성하고 있는 관할권과 그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할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비트코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구성한 관할권과 절대 같을 수가 없고요. 그게 노드 수도 그렇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해시파워, 심지어는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크기, 이런 것들 전체가 비트코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걸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진화 단계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기술 영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의 구조,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이 어떤 진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를 진화의 영역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진화에 5가지 계층이 있는데요. 맨 밑바닥에는 IT 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블록체인의 문제 설정 바깥에 있는 계층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어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 관할권입니다. 블록체인 관할권은 단순히 제가 이 강의들을 계속 통해서 블록체인 관할권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이고 그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가 검증하고 강제할 수 있는 관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관할 대상들을 관할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전체를 블록체인 관할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 안에는 대표적으로는 어떤 블록체인의 장부상에 있는 회계 시스템 상에 있는 계정 과목의 상태나 혹은 그 계정 과목의 상태를 갱신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할권이 검증하고 강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관할권 레이어 위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회계 시스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회계 시스템 레이어는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회계 시스템으로서 보았을 때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하나의 계정 과목만을 다루는, 그것도 장부 안에서 정의된 하나의 계정 과목, 즉 비트코인 현금만 다루는 회계 시스템에서 출발했지만 이더리움의 경우는 그 계정 과목을 확장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오프체인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상태를 블록체인 상의 상태로 연결해주는 오라클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계정 과목의 종류나 양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들이 돌아가면서도 회계적 불확실성이 거의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 레이어도 또 진화의 독자적인 하나의 레이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D앱. 우리가 사실 D앱이라고 하면 뭐가 D앱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전에 다뤘었던 디파이 같은 것도 D앱이고 뭐 어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져서 토큰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D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같은 서비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거야, 게임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D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상에서의 D앱은 크게는 그냥 퓨어한 D앱이 있고 뭐 하이브리드 D앱이 있고 뭐 이렇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하이브리드 D앱은 오프라인에 있는 서버하고 함께 묶어서 하는 거고 퓨어한 D앱은 오로지 블록체인 상에 있는 상태들만을 가지고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퓨어한 D앱이든 하이브리드 D앱이든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 안에 있는 장부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UI나 UX 레이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에서 완전히 구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D앱은 그런 영역에 있다. 그럼 이제 이것들도 계속 독자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이런 D앱들이 어떻게 진화하느냐도 블록체인 전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독립적인 하나의 레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레이어는 바로 커뮤니티 레이어입니다. 그 커뮤니티가 하는 역할들은 다양하죠. 블록체인 안에서 블록체인의 감사 후보가 돼서 자기가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 멤버들도 있을 거고 단순히 그 토큰이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홀더로서 그 커뮤니티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는 액터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액터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더리움은 다른 체인에 비해서 훨씬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블록체인 관할권 레이어에서 보면 많은 해시파워, 지금은 뭐 POS로 전환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의 경우는 많은 해시파워를 들고 있고 그래서 그 관할권 자체가 안정적인 데다가 위에 맨 끝에 커뮤니티가 다른 체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세한 영역에 다양한 액터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는 상당히 구분되는 수준에 있는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진화 레이어 중에 매우 또 중요한 레이어가 커뮤니티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개의 레이어가 그러면 각각 진화하고 있는 거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 IT 기술이 발전되면 뭐 그게 D앱 상에 영향을 주어서 D앱이 표현할 수 있거나 검증하거나 강제하는 영역에도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유저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커뮤니티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레이어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각 레이어별로 진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 물려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진화한다는 것은 이런 5개의 레이어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다른 레이어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화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진화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바뀌면 진화고 어느 정도 바뀐 거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단절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학 철학자 중에서 지식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한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은 과학 자체도 누적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절적으로 발전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블록체인은 지식과 존재가 막 뒤섞여 있죠. 심지어 커뮤니티 레이어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식과 존재가 막 뒤섞여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절적인 성격도 갖고 있을 거고, 같은 패러다임 내에서는 좀 누적적인 성격도 가지면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서로 다른 진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에코시스템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켰다면, 서로 크게 다르다면 이 두 개는 진화적으로 다른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진화에 대한 특별한 하나의 올바른 정답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저 역시 진화학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정도, 좀 질적으로 생태계의 구조나 구성원들이 다른 수준으로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진화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진화의 제일 큰 영향, 5개의 레이어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이 태어나게 된 문제 제기를 한 비트코인의 경우는 어느 레이어에서 제일 먼저 큰 변화를 일으킨 거냐면, IT 기술이나 네트워크 인프라를 비트코인이 혁신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IT 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는 관할권 레이어와 회계 시스템 레이어에서만 큰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컬러 코인도 있고 네임 코인도 있고 새로운 채굴 코인들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블록체인이 등장했는데, 중간에 있었던 네임 코인이나 컬러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진화라고 볼 수 있을까? 큰 변화를 일으킨 거냐? 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설정했었던 문제, 하나의 계정 과목을 가진 온라인상의 회계 시스템을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이 국가와 같은 제3의 신뢰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명제를 거의 전혀 확장하지도 못했고, 그 문제 설정 자체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 요소 일부만 바꾼 프로젝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바로 그 문제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진화적으로 좀 다른 단계에 진입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더리움과 관련된 강의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설정 자체를 진화시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떤 문제 설정을 검증한 거냐면, 개인들의 연대에 의해서 만드는 관할권으로, 국가 관할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검증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이더리움은 어떤 문제를 설정했었냐면, 글로벌 스케일의 감사 공백이 없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탈중앙화된 관할권과 그 안에서 회계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설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IT 기술도 좀 달랐고요. 비트코인에 사용된 IT 기술만으로는 이더리움이 설정한 문제를 다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를 설정하기 위한 기술들이 도입됐을 뿐만 아니라 회계 시스템 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하나의 계정 과목만 다룰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었다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그 계정 과목의 개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세로 정의해서 늘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계정 과목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액터 측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액터들을 등장시켰습니다. D앱을 만드는 사람, D앱을 사용하는 사람, 토큰을 갖고 있는 홀더, 이런 비트코인이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던 생태계 구성원들을 이더리움의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큰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더리움 정도라면 이것을 블록체인의 진화다, 새로운 진화 단계다, 이렇게 평가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개선한다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우리는 이더리움 킬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더리움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오스 같은 프로젝트 있죠. 그 외에도 뭐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왔었는데, 그들은 이더리움이 설정한 문제를, 비트코인이 설정했던 문제를 이더리움이 확장했듯이 이더리움이 설정했던 문제를 크게 확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문제 설정을 해놓고 그 문제를 풀던 방법, 예를 들면 같은 방정식을 푸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 누군가 최초의 그 방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풀이한 방법을 써냈더니 그 문제는 그대로 공유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어. 혹은 이해하기 쉽게 풀 수 있어. 뭐 이런 그 풀이법을 좀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더리움 킬러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정말로 킬링을 하지도 못했지만 킬러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이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의 진화 단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안에서의 개선을 조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블록체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처음 봤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시도가 정말로 진화적인 시도인지 아니면 일부를 개선하는 시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시도에 의해서 정말로 생태계가 크게 변화할 거냐, 이더리움이 만들어 놓은 것과는 다른 아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액터들도 들어오게 되고, 질적으로 그 회계 시스템 상에 기존에는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계정 과목이 확 도입되게 되고, 이런 수준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이더리움 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수준의 진화 단계를 개선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더리움을 진화시킨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진화를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언제나 살펴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자연계에서의 진화는 진화의 결과로 나타난 건 정말로 이 지구상을 지배하고 더 개체수도 늘어나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진화적 선택의 결과 중에는 멸종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더리움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정말로 부분적으로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요소들을 개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생태계가 더 커지는 효과로 귀결될지 아니면 멸종으로 귀결되는 진화일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더리움 그 자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이 뭐 얼마 전에 이제 머지라고 하는 기존의 이더리움 1X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2.0의 인프라인 비콘 체인의 샤드 중에 하나로 붙이는 머지가 일어났었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이더리움이 정말로 더 생태계가 강해지고 더 많은 구성원들 포섭해내고 그 트랜잭션도 많아지고 더 쓰기 편리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게 진화일지 아니면 멸종으로 가는 길일지 지금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멸종으로 가는 진화적 선택이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블록체인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진화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진화적 시도들이 나올 때 스스로 저거는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을 정말로 발전시키는 진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공감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진화와 관련된 일반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